제주다는 거예요. 나무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제주. 이게 프로페셔널이고. 그 다음에 인사신술의 출현. 그 중에 그게 모두 출현해야 된단 말이 아니고 하나만 있어도 이거 뭐예요? 이 비유를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제가 뭐 비유를 드는 건데, 뭐 이게 누구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막 법과 규정대로 한다, 법과 규정대로. 그럼 도대체 뭘 믿고 저러나 보니까, 자기 고향 땅 바로 그 뒤에 감귤밭이 있네. 감귤밭. 그 감귤을, 내가 공무원 그만두고, 그럼 감귤 뭐 귤농사 짓는다, 귤농사. 자, 이렇게 뭐냐면 뒷구석에 믿는 구석이라도 만들어주는 거. 우리 집에 원숭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집에 원숭이 있다. 우리 집에 개 있다, 이러면서 해. 그러니까 믿는 구석. 적어도 자기가 어떤 삶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남들과는 조금 더 나은 어떤 능력, 힘, 이런 걸 발휘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완전 프로는 아니라도. 그래서 우리 삼촌이 억수로 잘 나가는 정치인이거든. 그래서 내가 빈대 붙으면 내가 그 삼촌한테 부탁하면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건 해결한다. 응? 이렇게 하면 믿는 구석, 즉 직업적으로 자기가 뭔가 삶의 수단을 취할 수 있는 도구가 팔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가 쭉 더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팔자를 보실 때 늘상 이제 격용론적인 어떤 습관, 오행의 왕세강약만 따지는 습관,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붙들려서 정작 이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지지 자체의 어떤 그 속성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자꾸 좀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이걸 갖다가 때려 외우고 생극을 많이 외우고 이게 할 게 아니라 이 지지 자체의 그 속성을 여러분들이 자꾸 궁리를 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 같은 걸 해석을 붙일 때 축토대운이 와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축운이 와서. 그렇죠. 근데 축토운으로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온 사람 가르치기가 더 어려워요. 막 그냥 갑운이 와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갑목운이 와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떠들기는 갑을 떠들어 놓고 자기는 목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부터 아예 그냥 제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틀을 잡아 들여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백지로 좀 이렇게 배운 분들은 다른 책 막 엄청나게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런 어떤 처음에 어떤 접근하는 어떤 틀 이런 게 그런 쪽으로 짜져 있어가지고 그 생각을 못 고친다니까요. 그 생각을 이제 못 고치니까 결국 계속 그 생각 틀로만 자꾸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게 돼요. 그쪽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보니까 맞기야 맞지. 그것도 이쪽 면에서 봐서 이쪽 면만 다 보여줬다. 엉뚱한 거 본 건 아니면 그건 봐준 거지만 전체를 봐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가급적이면 보려고 많은 어떤 그 시야, 구도를 여러분이 가지려면 이런 어떤 논리나 이해를 좀 전제를 이렇게 해두고 곰곰이 궁리를 해보세요. 궁리를 자꾸 하다 보면 그때 떠들던 이야기가 이런 내용에서 해석이나 접근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뒷부분은 좀 다루어질 겁니다만, 다시 다루어질 겁니다만, 이게 똑같은 글자도 남자가 범인자를 써먹는 것과 여인이 범인자를 써먹는 것이 같을 것이다, 다를 것이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이렇게 쏠려 있는 것을 남자가 쓴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게 쓴다는 말이거든요.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양의 기운이 많은 놈을 뭐냐면 자기 무기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 오빠 사업이 엄청 잘 되고 있다. 나 그래서 내가 거기에 급식 사업만 해도 나는 막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논리나 현실이 이런 글자들에게 다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인이 당유자 운을 만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운에는 뭐예요? 말 그대로 그 금전적인 어떤 성취나 보상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지도 뭐냐? 급수가 있는데 봄에 싸돌아다니는 거지하고 가을에 싸돌아다니는 거지하고 누가 먹거리가 많아요? 그럴까? 가을은 뭐냐면 동양을 다니지 않아도 뭐예요? 저 담장 넘어온 감나무 가지에도 벌써 내 먹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는 가을 거지는 별로 걱정을 안 한다니까요. 예, 가을 거지. 근데 이놈의 봄 거지는 이게 완전 죽을 맛이라. 이 집 놓고 해도, 곡식이 적다 이거죠. 저 집은 그렇게 보릿고개는 언제 온다? 봄에 오는 거죠. 보릿고개. 예. 그래서 이걸 재운으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여러분 이거 팔자를 보실 때, 이 임묘진 이런 거를 갖다 재로서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신유술에 재를 쓰고 있는 거하고는 격이 상당히 있음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왕세강약을 두고 우리 경인년과 신묘년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이나 신일주들이 지금 무엇을 쓰고 있어요? 재우를 쓰고 있죠.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편재냐 정재냐의 속성 따라서 결국은 이제 현실적인 어떤 보상이냐 아니면 융통에 의한 어떤 소통이냐인데, 자, 이 기본적으로 그런 작용은 우리가 육친에서 해석은 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병정일주가 신년 유년 지나갈 때하고 다르다니까요. 이게 요 경신일주가 인묘를 여러분이 대운 같은 걸 볼 때 여러분이 관찰해 보세요. 이걸 정말로 재물운으로 쓰고 있는지. 바쁘기만 지게 바쁘고 내 오주머니 돈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죄로 취해왔는데 주변이 보릿고개라. 그러니까 이놈 도와주고 저놈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벌긴 벌었는데 내 오주머니는 별로 남지 않은 모양이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병정이 신유를 만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 크게 사업을 크게 벌린 것도 아닌데 삼촌이 좀 도와주고 누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대로 제법 모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그 자연의 어떤 그 운동을 먼저 전제해놓고 여러분이 그 해석을 붙여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지도 뭐가 있다? 급수가 있다. 그래서 불쌍한 건 봄거지요. 예. 그것도 제일 덜 불쌍한 거지는 가을 거지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자연의 그 원리로서 이런 것을 잘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범의 우리가 음력으로 정월달을 만났을 때 인을 봤을 때 이게 양에 속하는 목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미 생각은 이미 고착화돼 버리는 거죠. 그걸 떠올릴 게 아니라 음력 정월 입춘 이후에 입춘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음력 정월 2월달 들어오기 전까지에 이루어지는 자연의 어떤 현상적인 변화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현상적 변화. 그러니까 비록 날씨는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지만 꽁꽁 얼어붙어 있던 땅이 녹으면서 강둑에도 우리 집 뒤뜰에도 쑥이 자라고, 이게 뭔가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구나. 운동성이 또 크게 그전하고는 차별화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게 어디요? 축인의 대운의 교차 지점. 그 다음에 유술이 바뀔 때. 유와 술이 바뀔 때. 요 놈은 뭐냐면 신하고 유는 속성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 술하고는, 술은 뭐냐면 요 음의 기운보다는 양의 기운이 밖으로 팍팍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양의 기운이 팍팍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음운동이 더 활발한 구간에서 양운동이 있는 곳으로 넘어가는가. 그죠? 또 술대운에서 빠져가지고 유대운으로 넘어갈 때. 역대운일 때 그리 가겠죠. 그죠? 예.
그럴 때에, 이게 양과 음의 편차가 크게 생기죠. 운동의 편차가. 예. 그 요때가 뭐냐면, 이 당류자가 있는 달이 무슨 달이 음력 8월 달이죠. 추수를 해가지고 전부 다 탈곡을 해버린답니다. 탈곡 이후에 들과 밭에는 뭐예요? 전부 다 열매와 결실들이 어느 한쪽으로 싹 쏠려버렸답니다. 창고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금의 작용은 당연히 있는 거지만, 예. 그죠? 이게 들녘에 있는 거하고 들녘에서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하고 큰 편차잖아요. 그래서 이 유술의 운이 바뀔 때 인간 운명이 크게 바뀐다. 그 다음에 축인이 바뀔 때, 이게 인대운, 묘대운을 잘 써먹다가도 축대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운을 확 편차가 크게 써먹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 팔자에, 예를 들어 묘대운부터 역대운으로 쭉 흘러 들어갔다.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양의 유효 상태에 있으니까 남자 덕이 됐든, 오빠 덕이 됐든, 인덕이 됐든, 예? 남편 덕이 됐든, 주변의 여러 가지 인덕으로서 수월하게 살아갈 방편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 축대운 딱 들어가면서부터 그 주변의 쇠락이 온단 말이에요. 쇠락이 오면서 결국은 부부 간에 여러 가지 고충, 애로를 겪든지, 안 그러면 내가 나서서 뭔가 이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환경 변화가 오든지, 이렇게 해서 인에서 축으로 가든 축에서 인으로 가든 이렇게 삶의 모양새가 크게 변모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이게 지금 그냥 뭐 생각으로 만드는 그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케이스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다 보니 결국 자연의 원리와 그대로 부합되어 있더라. 사람 사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글자가 갖는 의미와 해석을 오행으로만 단순화시켜서 붙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원리라는 게 원래 대길이라는 게 없거든요. 대길. 뭐 만사형통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표에 드러난 것의 변화가 크냐 작으냐. 그 다음에 이게 뒤섞여 있어가지고 빌빌거리며 살았는데 그래도 뭐 처남한테 가서 그냥 밥 얻어먹고 살았다. 이런 식으로 반타작은 양의 유효로 인해서 고달팠지만 음의 덕을 보고 살았다. 이해되시죠? 예. 이런 묘의 주관은 그런 식으로 뒤섞인 모양으로 쓴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묘나 미 구간, 요런 구간 있죠. 묘나 미 이런 구간은 또 어떤 속성을 가지느냐면 이게 뭐가 잘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확정이 잘 안 된다. 미도 좀 섞여 있죠. 이렇게 범벅으로. 그죠? 예. 그러니까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 가난한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팍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그릉저릉 세월을 10년이 흘러갔다 이거예요. 예. 그런 세월이 우리가 사람들 보면 있죠. 예. 뭐 장사를 해가지고 조금씩 좋아지긴 했는데 뭐 큰 돈도 못 벌고 막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막 했다. 이런 구간이 토끼묘자라든지 양미자 구간이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건 부기빈천이 많이 안 바뀌는구나.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대전제로 두고 간지라든지 운의 해석을 해나가야, 그래야 그 사람한테 가장 자기가 상대방이 납득하고 수긍하면 선생님 귀신입니다. 예. 적어도 그 정도 소리를 이제 들으려면, 귀신 소리 들으려면 이런 논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논리를. 그런데 또 그렇게 이 수업 듣고 가서도 또 묘목은 어쩌고 저쩌고 또 이라고 했다니까. 참 진짜 제가 보면 막 환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뭐냐면 새로운 측면, 또 접근법, 해석법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이렇게 그걸 하나의 어떤 틀로 제가 쭉 연결하고 있는 거니까, 대부분 다 저거 말은 되는데 참말로 되겠네. 이게 실관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실관이 많이 한 사람은 아싸 하고 딱 바로 써먹는다 이거니 바로. 그래서 글마가 교도소 가가지고도 그 사식을 잘 처먹고 살쪄가지고 왔구나. 그거 됐다니까요. 예. 선생님 이 실제 그 상담 사례라든지 그런 걸 갖다 혹시 책으로 내신 거 있을까요? 상담 사례를 책으로 낸 건 아니고, 예. 이제 물론 제 원래 책은 이제 추나추동 신사주, 요게 이제 추나추동 신사주학에 요게 요 부분이 뭐냐면 이 머릿말이나 일러두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추나추동 신사주학이라는 책을 97년도에 제가 원고 정리를 해보니까 약 한 5,000페이지 정도 돼요. 5,0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한 500페이지를 책으로 하나 내는데 이 5,000페이지를 전부 다 크게 한번 아울러서 일러두기를 만들어 보니까 일러두기만 200페이지예요. 일러두기. 이 일러두기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해서 그 중에서 4분의 1만, 요게 그 책에 약 한 50페이지 분량이거든요. 4분의 1만 일러두기로 지금 이게 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책을 읽어 나갈 때, 그래서 이제 이론서로서 제가 그 추나추동 신사주에 있는 춘편 써놓고 지금 벌써 5년, 6년 동안 제가 손님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워낙 바쁘니까 원고는 거의 기본 원고 되는데 이제 가공은 이제 다음 책은 지금 한 85% 정도 되고 한 15% 정도 남았어요. 근데 그걸 지금 다듬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책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제가 이제 초보자든 조금 뭐 이렇게 고급의 논리까지 간 분이들 동시에 볼 수 있는 책을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사주풀이 제트 엔진이라고 요런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를 볼 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갑을 유를 보아서 정관격을 취하고 있는 것과 무가 묘를 봐서 정관격을 취하고 있는 것과 을일주가 신을 보아서 정관격을 취하고 있는 것이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자, 이제 이 수업 들은 사람은 누가 이 사람 다 뭐냐면 예를 들어 공직에 가 있다 칩시다. 공직에 가 있다. 이게 연월이 있고, 자, 월하고 일하고 대비했을 때 이 사람 중에서 가장 권력성이 있거나 파워가 좋은 공직에 가 있는 사람은 누구다? 그렇죠. 이래서 천재가 탄생하는 거예요. 천재의 탄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 어떻게 알았냐, 그걸 도대체. 예? 이 양반은 반드시 뭐냐면은 그 공직에서 파워풀한 곳에 가 있든지, 금융을 집행하는 곳에 가 있든지, 사람의 부귀빈천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권력성이 있는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아예 그냥, 자, 을이 신을 만나면 이런 작용이 이루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걸 기본 베이직으로 두고 사주 해석을 해라. 을을 만나면 어떠하다. 을이 자를 만나면 어떠하다. 이걸 그냥 쭉 뭐냐면 천간 10 곱하기 12에서 120종류죠, 그죠? 120종류를 아예 왕창 그냥 강의를 제가 싹 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초보자들도 빨리 가서 그냥 빨리 돈 벌어라. 막 이것만 해도 한 7, 8화는 소화될 거다. 예. 그랬던 그 강의를 쭉 이렇게 강의록을 갖다 글을 정리해가지고 나온 책이 그 사주풀이 제트 엔진인데, 예. 근데 그것도 제가 출판을 13년간 출판업을 제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걸 원고할 정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신지평이라는 곳에서, 예, 책을 갖다가 편집해가지고 내가지고 요새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사주풀이 제트 엔진 상중하. 세 권짜리인데, 사셔도 좋고, 그냥 서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예, 쭉, 제트 엔진. 저자 박청환. 예. 출판사 신지평. 예. 요새 나오신 거예요? 요새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두세 달 됐어요. 예. 그 두꺼운 이유가 뭐냐면 10간에다가 12개를 만났을 때 이걸 전부 다 120종류에 대해서 다 설명을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특히 우리가 가장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게 을이 수를 만났을 때와, 예? 수를 만났을 때와, 그 다음에 을이 진을 만났을 때는 그 해석을 크게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이게 잘못하면 이제 우리 사주풀이라는 게 잘못하면 이 살인의 추억으로 가거든요. 그냥 가만히 놀고 먹어도 괜찮은 사람은 야, 너 운 왔어. 시작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눈탱이 때려버리고 와, 그냥 그게 살인의 추억이에요. 그게. 나는 그게 아니고 내 공부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해 준 건데 상대방은 그래서 도사님이 좋단다. 한번 해보자. 이거 될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그게 뭐 살인의 추억으로 가는 건데 이게 결국 이제 을이 수를 만났을 때에 이 글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요거 뭐냐면 이 을이 진을 만나면 양인이 되죠. 그죠? 양인. 그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양인은 재파하니까 이 진을 만나기 더 안 좋겠다. 안 좋은 거 맞아요. 맞긴 맞는데 개술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식상에서 그 상관이 어디에 들어가요? 입고하죠. 입고. 상관입고 한다는 말은 을은 뭐냐면 병을 기뻐하거든요. 원래. 다른 글자들은 대체로 상관을 잘 쓰는 것도 있고 좀 덜한 것도 있는데 을은 병을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니까 을이 병을 만나는 건 뭐와 같으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갑이고 그죠? 그러니까 뻣뻣하고 이 갑일주들이 뻣뻣한 이유가 뭐냐면 이 주로 막 나는 간다 이거라 나는 간다. 근데 을은 뭐예요? 외부적인 압력이 설 유연해지니까 양이 점증해가지고 유연해지니까 요렇게 삐져나오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죠? 기본적으로 오르는 작용이 있지만 옆으로도 서서히 벌어지는 작용이 있는 게 을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예요? 더 발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게 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식물에서는 어떤 모양이 드러나요? 쭉 이렇게 싹과 줄기가 나오고 꽃봉우리가 있으면 꽃봉우리를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게 꽃봉우리가. 요걸 그대로 따오면 나뭇가지에 꽃봉우리 이렇게 예쁘게 맺혀서 있는데 여기 병자잖아요. 병자. 그래서 을은 병을 굉장히 중히 쓰고 잘 쓰는데 이 병이 뭐예요? 술에 입고하고 있는 술의 병, 즉 상관이 술에 입고하는 이 작용이 더 큰 작용이란 말이에요. 술의 작용이라는 게 술시가 되면 해가 지잖아요. 술시가 되면. 예? 그리고 이 계절적으로 음력 9월달이잖아요. 수월이. 그때 어떻게 해요? 양의 기운을 잘 아울러서 이 술이 갈무리를 안 해주면 해자축에 어떻게 돼요? 다음에 다가오는 여기에 작살이 나잖아요. 그죠? 즉 그래서 개술자가 자세히 보면 이 바깥에 이 무가라는 것은 밖을 에워싸고 있는 걸 의미하죠. 에워싸고 있는데 여기 안에다 양기를 숨겨놓은 거단 말이에요. 양기 일점을.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그 더 중요한 작용이지 을이 수를 만나게 되면 정제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시기에 뭘 잘못 벌려놓으면 해자축에 어떻게 돼요? 인성의 운을 맞이하면서부터 묶여버리고 엮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활동성이 크게 위축당한단 말이죠. 근데 지나간 병술년에 야 상관오고 정제 왔다. 이래가지고 좋아해 이렇게 완전 살인의 추억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지는 자 다가오는 내년에 이제 임진년이죠. 자 을일주들은 임진년만 야 이게 이 지지에 이 양인이 와가지고 안 좋겠다는데 미안하지만 이 병화가 어떻게 해요? 어떤 작용을 해요? 진이 되면 관대의 자리에 이르잖아요. 관대. 관대의 자리에 이르러서 어떤 작용을 하냐? 수를 계고하는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활동성을 크게 얻는데 당장에는 어떤 기운이 남아있으므로 묘의 여기가 남아 가장 목기가 성하에 있으니 이게 양인 것처럼 당장에는 재물을 손상하는 작용을 하지만 결국은 어떤 작용으로 사오미로 넘어가죠. 식상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작용을 내려주죠. 그렇게 하면서 장차 앞으로 돈이 크게 들어오거나 활동성을 크게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다는 말이죠. 그래서 운운의 해석을 해나갈 때 이것이 정제가 왔으니 좋다, 나쁘다. 일반적으로는 정제는 다 좋은 의미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러는데 진과 술의 작용 차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상담을 하면 이게 잘못하면 살인의 추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편차들을 아예 그냥 120개 다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기본은 해두고 당신 쓰고 싶은 논리를 쓰라고 해서 그 초보자들도 좀 참조가 되게 또 이제 아주 고급의 논리도
이제 이런 설명을 붙여놨어요. 개술자를 볼 때에 이게 뭐 금의 여기가 들어와서 어떤 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상관 있고 작용하면서 어떤 작용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붙여다 보니까 책이 장장 한 1000몇백 페이지 될 거예요, 그게. 근데 그냥 케이스별로 본인이 필요할 때만 찾아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쭉 갑일주가 자를 만났을 때, 축을 만났을 때, 뭐 글자를 만났을 때 어떤 작용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해석하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조를 해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잘 팔린답니다. 잘 팔린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책 내자고 우리 신지편 사임이 와가지고 막 지금 막 또 무조건 이 다음 그거 말고도 그 해둔 강의록 같은 거 자기들이 전부 다 편집 다 해가지고 할 테니까 해가지고 얼마 전에 왔다 가셨어요. 왔다 가시는데 상당히 잘 팔린다고 했는데, 오죽하면 제가 얼마나 바쁘면 제가 출판사를 13년, 4년 가지고 있으면서 제 출판사에서 책을 못 내겠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왕진 씨가 정사실 대통령 말씀하신 거 주변 연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이 다 제가 많이 아는데, 이제 통해져 와서 이렇게 구해 보니까 뭐 진실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하는 사람도 있고 이설이 많아서 제가 그냥 그대로 마킹을 해드린 거죠. 이거는 자 충년에 축과 인연에 왜 어려움이 오죠? 무일주가 그렇죠. 이게 식신이 무엇함으로 축구에 입고하고 인에 뭐냐면 절치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 신자가 드러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요게 축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잡혀 들어가는 이런 작용이 결국은 이제 이게 무가 축을 만나서 겁재를 만났다 이게 아니고 식신이 무엇함으로 입고함으로 활동성이나 건강에 큰 위축됨이 발생하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은 뭐예요? 좌충 우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재작년 그때도 제가 이 샘플을 보면서 어떻게 될 거는 아시겠죠 하면서 제가 힌트를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가 축을 만났을 때 뭐라 해석할 거냐. 겁재를 만났으니까 뭐 금전거래 조심하고 인간관계 조심하고. 비슷하게 맞긴 맞았죠. 뭐 죽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안 좋다 이 말로서 맞았다 하는 이게 아니다니까요. 왜 이때 가느냐. 왜? 충년인연에 결국 뭐냐면 식신이 인묘와 절제에 떨어지니까 인묘절제에 떨어지니까 결국 숟가락 놓는 거잖아요. 활동성 크게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글자를 보더라도 육친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120종을 전부 다 그냥 7개월을 통해 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게으르게 공부하고 싶으냐. 게으른 사람 다 모여라 해가지고 제가 강의한 그때, 그걸 갖다가 하여튼 7개월치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게 그 책이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참조나 기준이나 논리만 보신다면 서점 가서 이렇게 보셔도, 참조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고 가시죠. 수고했습니다.